자, 다음은 교재 467페이지에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를 살펴보죠.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그럼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먼저 우리말 번역은 무엇 할, 또 아니면 무엇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첫째, 명사 수식과 명사 수식의 경우와 그 다음 두 번째,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보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명사 수식 경우를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해요. 명사 뒤에 위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대상이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즉 수식의 정확한 대상이 되느냐, 이걸 따져서 전치사 문제가 개입이 된다 이 말이죠. 전치사 동반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사가 만일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 형용사적 역할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정확한 대상이 되는지를 따져서 전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I have no food to eat. 자, 이렇게 썼을 때 I have no spoon to eat. 자, 두 가지 구문을 가지고 연습하면 자, 위에 나는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럼 우리말로 이해가죠? 밑에 나는 먹을 스푼이 없다. 그래도 우리말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먹을 음식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는다는 정확한 대상이 되니까 말이 된다 이 말이죠. 말이 되죠? 근데 나는 먹을 스푼이 없다면 뭘 먹어야 돼요? 그 대상어가 스푼이 되는 거예요. 스푼을 먹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윤곽이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틀린다. 나는 먹을 스푼이 없다를 I have no spoon to eat이라고 쓰면 틀려요. 그러면 정확한 대상이 되려면 즉 스푼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with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o eat 다음에 with라는 전사를 붙여야 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시험 문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서 반드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서 표시해 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468페이지에 자, 거기에 부정사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뒤에 위치하며 무엇 할의 의미를 지닌다. 자, 그것은 문제 없고 노트 부분에 색연필 표시를 해죠. 부정사가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정확한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사의 동반 여부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I have no water to drink 하면 말이 되죠. 나는 마실 물이 없다. 근데 I have no cup to drink 하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마실 컵이 없다. 컵을 마시는 게 아니니까 가지고 마실 컵에서 I have no cup to drink with를 붙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I have no house. 나는 집이 없다. 살 집이 없다 할 때 to live까지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게 되죠. 반드시 in을 붙여서 I have no house to live in을 써야만 맞다 이 말이죠. 특히 다음 예문에 주의가 되는 것은요. I have no food, I have no money, I have no means, I have no earnings 이렇게 쓰면 나는 음식이 없다, 돈이 없다, 아니면 수단이 없다, 소득이 없다, 살 음식, 또 아니면 살 돈, 뭐라고 써야 될까? to live까지만 쓰면 틀리겠죠. 왜냐하면 쓰고 살, 먹고 살 할 때는 to live에 on이라는 전사를 꼭 붙여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음 I need a man to agree with about this matter.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나에게 동의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즉 동의하다는 to agree만 쓰지만 여기서 동의해 줄 사람 하면 당연히 자동사 즉 전사가 필요하겠죠. with라는 전사를 붙여서 I need a man to agree with를 써야 말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부정사가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익할 때 정확한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자, 이것은 노트 부분을 꼭 참조해서 기억하고 전사의 동반 여부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보호로 쓰일 경우. 보호하면 또 뭐예요? 주격 보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목적격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격 보호가 뭐냐 하면 특히 비동사 뒤에 뒤 투부정사야.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다 형용사적 용법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가령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My goal is to pass this exam.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 He is to pass this exam 이라고 썼어요. 자, 두 가지 구문의 공통점은 비동사 뒤에 부정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럼 비동사 뒤에 부정사가 쓰였을 때 이것을 보호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아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보호가 된다. 무슨 보호야? 주격 보호가 되겠죠? 주격 보호가 된다. 근데 문제는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를 따지는데 이건 주어만 봐도 주어가 추상 개념이나 부정사로 되어 있으면 이건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으로서의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하기나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 돼요. 즉 내 목표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주어가 사람이나 이렇게 사물로 물건으로 돼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 부정사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근데 형용사적 용법일 때 가장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예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로 돼 있을 때 사물로 돼 있을 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 것은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때 해석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B2를 이것을 흔히 말해서 B2의 용법이라 하는 거예요. B2를 뭐로 번역해야 돼요? 조동사로 취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 특색이 된다. 핵심은 그거예요. B2는 별게 아니고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조동사로 번역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469페이지에 Tom is to arrive here tomorrow. 그러면 Tom은 내일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착할 것이다. 또 he's to blame. 그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비난받아야 한다. must의 개념이겠죠. 또 the plane was never to be seen. 그 비행기는 결코 보일 수가 없었다. He was never to return after leaving here. 그는 여기를 떠난 후 결코 돌아올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죠. 그래서 비동사가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주격 보호가 되는 것은 비동사 뒤에 쓰였을 때고 이때는 해석의 원활함을 위해서 B2를 조동사로 번역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럼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건 뭐냐? 자, 다음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이제 목적격 보호의 역할을 말하죠.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목적격 보호 역할은 또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래서 I promise her, promised her to go there. 자, 이렇게 썼을 때와 I asked her to go there. 자, 두 가지 구문을 보자 이 말이죠. 자, 두 가지 구문의 공통점은 목적어 뒤에 이것도 목적어죠. 목적어 뒤에 부정사 쓰였어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부정사는 다 목적격 보냐? 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목적격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약속했다. 그녀에게 거기에 갈 곳을. 그럼 그녀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거기에 갈 곳을 약속했죠? 이거는 역시 이것도 직접 목적어가 되고 이건 간접 목적어죠. 근데 밑에 나는 부탁했다. 그녀에게 거기에 가도록. 그러면 그녀가 간다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될 때 목적어와 부정사가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될 때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이건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69페이지에 목적격 보의 관계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부사적 용법이 남아있죠. 자,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사적 용법을 할 수도 있죠. 자,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당연히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문장에서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부정사가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부정사. 그럼 어떤 게 부정사죠? to see가 부정사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냐하면 동사 덩어리니까 to see you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할까? 그럼 보니까 나는 당신을 보러 왔다. 동사를 수식하죠. 또 나는 당신을 보니 기쁘다. 나는 당신을 본다면 기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것도 부사적이고 이것도 부사적 용법이다 이 말이죠. 근데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해석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맥을 보고 하는 거죠. 문맥을 보고 하는데 이 문맥에 의하면 목적 의미로 또 아니면 원인 의미 또는 이유 의미 또는 조건 의미, 양보 의미, 정도 의미, 또 결과 의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나는 왔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당신을 보. 그럼 뭐예요? 당신을 보러 왔다. 또 나는 기쁘다. 당신을 보. 뭐예요? 보니 기쁘다. 나는 기쁠 것이다. 당신을 본다면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여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470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보니까 목적 의미를 가는 경우 470페이지에 노트에는 목적 의미를 가는 경우 하러 하기 위해서는 so that 구문이 있었죠. 같은 내용이죠. so that may not can, in order that may not can, so as to may not can, in order to may not can. 또는 물론 3번에 for the purpose of ing, for the sake of ing, with a view to ing도 무엇 하러 하기 위해서의 의미다. 이건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원인 의미 하니 해서로 번역될 때가 있고 이유 의미 하다니 하는 걸 보니로 해석될 때가 있고 또 밑에 조건 의미 한다면으로 해석될 때가 있죠. 근데 이 해석은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문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결정을 하겠죠. 또 471페이지에 양보 의미 무엇 하지만 이렇게 번역될 때 있고 그 다음 6번째
정도 의미, 무엇 하기에. 자, 정도 의미를 보세요. This food isn't good to eat 하면 이 음식은 먹기에 정도를 말하죠. 좋지 않다. 또 This book is very obscure. 이 책은 매우 애매하다. For us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기에. 또는 Mountain Everest is too high. 에베레스트는 너무 높다. For the amateurs to climb. 아마추어가 오르기에. 이런 걸로서 무엇 하기에가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번역, 부사적 용법의 가장 주의할 번역은 결과 의미로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결과 의미로 번역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과 의미가 뭐냐 하면 결과 의미는 이제까지는 목적이니 원인이 이유니 조건이 양보니 하면 그것을 수식하는 번역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결과 의미는 수식하는 번역이 아니라 두 동사처럼 번역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번역해야 된다. 자, 이것이 결과 의미의 가장 특색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구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He lived to be 100 years old. 자, 이런 구문을 해석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to be 100 years old가 무슨 용법이에요? 먼저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럴 때 물론 목적 아니니까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 용법이에요. 그럼 부사 용법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 의미가 중요하죠. 그는 살았어요. 100살 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함. 그는 100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번역함. 이 번역은 틀린 거죠. 뭐 100살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100살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럼 따라서 이거는 되기 위한 목적 의미가 아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떻게 번역할까? 이렇게 해야죠. 그는 살아서 그 결과 100살이 되었다라고 번역해야 말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부정사를 두고 마치 두 동사처럼 번역하는 것을 결과 의미라고 한다 이 말이죠. 결과 의미다. 이 해석은 매우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 예문을 보시면요. 교재 471페이지 맨 밑에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그는 자라서 그 결과 의사가 되었다. 또 밑에 예문 He worked hard only to fail in the examination. 즉 그는 시험에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사람은 없죠. 이건 잘못 번역됐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나 only to fail. 단지 실패했다. 시험에. 라고 번역해서 결과적 의미가 번역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특히 부정사의 결과니 정도니 하는 문제가 나오면 부정사편에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결과, 정도 이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게 뭐죠? enough to의 문제 또 아니면 to의 문제. 자, 이 문제가 주로 자주 언급이 되죠. 가장 대표적 결과 구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주로 이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enough to 하면 이거는 so that can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있다고 또 to는 so that cannot 그래서 즉 너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enough to와 to가 결과 의미의 가장 대표적 구문이다 이렇게 해왔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결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 둘 다가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최근 시험 문제는 이런 문제까지 났죠. 세 번째 only to가 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to가 났으니까 너무 무엇해서 무엇할 수 없다 하니까 only to도 그렇게 번역하면 틀리게 된다. 전혀 다른 말이죠. only to는 매우 무엇한의 의미를 쓰게 돼. 매우 무엇한 것이다. 즉 뒤에 거 하기에
매우 무엇하다. 그러니까 이 only to의 해석 방법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enough to, only to, to. 자, 이걸 보죠. 교재 472페이지에 노트 부분이 있죠. 자, enough to는 to의 문제, 전통적으로 두 구문은 문법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죠. 그래서 so that can과 so that cannot의 구문. 그래서 이 구문이 결과 의미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정도나 결과 의미 둘 다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예문, enough to의 구문은 앞에 거에서 뒤에 것 할 수 있다는 so that can이다 하지만 사실은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me to read 하면 이 책은 충분히 쉬워서 내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 책은 내가 읽기에 충분히 쉽다라고 번역해도 관계없으니까요. 따라서 그건 문제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enough to를 so that can으로 쓰면 this book is so easy that I can read 까지 쓰면 틀리게 되죠. read가 타동사니까 목적어 it를 꼭 써야죠. I can read it. 다음 두 번째 Your idea is good enough for us to accept. 너의 생각은 즉 내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좋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의 생각은 충분히 좋아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Your idea is so good that we can accept it을 꼭 붙여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to 너무 무엇해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so that cannot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뒤에 거 하기에 너무 무엇하다도 가능한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하면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이것은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read it 라는 결과 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책은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렵다는 정도도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고 두 번째 only to 자 이걸 이제 주의해서 기억하면 되죠. only to 이 구문은 to와는 전혀 다르다. to와는 다르다. only to는 베리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I'm only too glad to meet you 하면 나는 너무 기뻐서 당신을 만날 수 없다 하면 틀리는 거죠.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개념점. 또 마찬가지로 she's only too ready to find others fault. 그래서 그 여자는 남의 결점을 찾는데 너무 ready, 적극적이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적극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 여러 가지 경우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enough to의 경우도 결과 의미가 아니라 정도 의미로도 해석된다는 것과 to의 유사 형태 only to는 이것은 매우 무엇하는 의미지 to의 유사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부정사의 주의사항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부정사편 주의사항이 뭘까? 그럼 부정사편은 다음같이 독립부정사. 그럼 두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또는 부정사의 시제 문제. 이 세 가지가 부정사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그것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사에 관해서 이제 전부 정리를 한 셈이죠. 그럼 독립부정사를 먼저 생각해줘. 독립부정사가 뭘까? 그럴 때 이것은 부정사 독립적으로 쓰여서 그래서 대개책에는 수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독립부정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옛날에 무조건 수고다 해서 막 암기를 하는 이런 방식을 썼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 그럼 독립부정사 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겠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자, 두 가지 구문을 비교하면 먼저 to see you라는 부정사 그리고 to speak frankly라는 부정사를 보면 자, 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정사의 용법은
먼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뭐죠? 이거 부사적이다. 당연히 이것도 부사적이다. 그럼 또 부사적은 의미가 뭐냐? 무슨 의미가 될까? 무슨 의미가 될까? 해석해 보니까 당신을 본다. 나는 기쁠 것이다. 그럼 뭐야? 당신을 본다면 기쁠 것이다 해서 이건 조건 의미임을 알 수가 있죠. 흔히 말하는. 그럼 밑에 솔직히 말한다. 그건 좋지 않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조건 의미임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두 부정사는 결국 같은 부사적 용법의 조건 의미로 번역이 되죠. 근데 우리는 두 부정사 중에 밑에 부정사를 독립부정사라고 부른다. 부정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밑에 부정사가 왜 독립부정사일까? 독립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라 이 말이죠. 아무리 봐도 독립은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왜 이 부정사를 독립부정사로 부를까? 보니까 이 부정사의 주어를 생각해 본 거예요. 주어를 보니까 당신을 본다면 누가? 내가 기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 구문의 주어와 일치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한다면 그는 좋지 않다. 솔직히 말한다면 주어는 누구예요? 이건 일반인이 따라서 독립부정사란 그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독립부정사는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기조로 암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시겠죠? 따라서 독립부정사는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아직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거기 박스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To begin with 하면 우선, so to speak 하면 말하자면, strange to say 하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to be sure 확실하건데,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또 한 칸 띄어서 to say nothing of 뒤에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또 to tell the truth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사항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은 자주 안 나오지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번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뭘까? 자, 여기서 이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요.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뭘까? 자, 만일 다음과 같이 이런 구문을 생각해 보자. 나는 그 차를 사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문의 주어는 뭐예요? 이게 이 구문의 주어죠. 나는. 그러면 혹시 이 부정사의 주어는 누굴까? 주어는 부정사의 주어를 찾는 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정사의 주어를 찾는 것을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물론 동명사의 주어를 찾는 것도 의미상 주어고 분사의 주어를 찾는 것도 의미상 주어라 부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부정사의 주어는 뭘까? 나는 원한다. 그 차 사기를. 그러면 역시 I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의미상 주어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두 가지예요. 문장에 쓰이면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와 목적어일 때와 아니면 문장에서 불필요할 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문제가 나오면 이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일 때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할 때가 있다. 그럼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손댈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주어네? 이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네?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보어네?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중요한 것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불필요한 성분이 될 때, 자,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 그 의미상 주어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자, 불필요한 성분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쉽지 않다.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근데 여기다 네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럼 네가를 어디다 붙일까? 그럼 네가가 의미상 주어니까 여기다 붙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정사 의미상 주어를 부정사 앞에 you라고 붙여보자요. 먼저 you. 그래서 it is not easy. you to solve the problem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것은 틀리겠죠. 왜냐하면 자, 이 문장 구조가 it이 주어고 is not이 동사고 is가 형용사로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어 동사 보호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 형식의 구조를 갖춘 구문이에요. 구문이다. 따라서 이 형식 구문 그 뒤에 더 이상 목적어나 보호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또 대명사를 쓰면 명사나 대명사는 항상 목적어 아니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 구문에는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호도 필요 없다. 따라서 의미상 주어를 그냥 쓰면 안 되겠구나. 문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명사나 대명사를 불필요한 성분으로 만들려면 뭐라고 쓰면 돼요? 그 앞에 전사를 첨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그러니까 문장에서 불필요할 때 그 앞에는 반드시 전사를 붙인다. 그러면 어떤 전사를 붙일까? 자, 이건 페이지를 넘겨서 보세요. 자, 지금 473페이지 먼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실제 주어가 아닌 부정사의 주어를 찾는 건데 1번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될 때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죠. 그 다음 474페이지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만일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불필요한 성분일 때는 반드시 전사를 앞에다 붙인다 그랬죠. 그럼 무슨 전사를 붙일까? 일반적으로 for 색연필 for를 붙인다. for 의미상 주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There is no choice but. 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때 for me to do so라고 쓰게 된다 이거죠. 또 it is necessary 필요하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할 때 내가도 부정사 앞에 for me 이렇게 쓰는 거야. 또 나는 그 문제를 네가 풀기를 원한다. I hope 다음에 의미상 주어를 붙이면 for you to solve the problem. 또 네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or you to understand me 의미상 주어를 부정사 앞에 붙일 때 불필요하면 반드시 for를 붙인다. 그런 것 꼭 기억했죠? 자, 그런데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앞에 붙는 전사는 일반적으로 for다. 이제 정리했어요. 자, 전사를 붙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for 의미상 주어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근데 단 사람, 성질, 형용사가 동반된 경우 동반될 때 앞에 있을 때 이때는 동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니까 따라서 동격이니까 의미상 오브를 쓴다 이 말이죠. 주어를 쓰는 거예요. 자, 만일 앞에 사람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동격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브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 성질 형용사가 뭐냐면 그게 말 그대로 좋은, 나쁜, 뭐 똑똑한, 탁월한, 부주의한, 또 미친, 친절한, 정중한, 우아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누가 어떻다 하는 개념이 성립되면 이때는 오브를 붙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가 색연필을 표시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에서 불필요할 때 일반적으로는 for를 붙인다. 그렇지만 사람 성질 형용사, 사람 성질 형용사란 동격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브를 붙인다. 의미상 주어를 쓴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예문, 노탄의 예문 It is not so good of you to refuse my proposal. 또 to be foolishly 어리석게 of you to go there alone.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죠. 또 it is stupid 어리석다 했으니까 of you 라고 쓰고 it is wise 하면 현명하다 했으니까 of him 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문제 중요하죠. 자, 다음 부정사의 시제. 이제 부정사의 시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즉 부정사의 시제는
동일 시제. 그다음 두 번째 앞선 시제. 그다음 물론 미래 시제는 없지만 어쨌든 미래 시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동일 시제는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어떤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문장에 있는 동사와 동일한 시제다 이런 뜻이에요. to 동사 원형은 그 문장에 있는 시제와 동일하다. 그럼 예를 들면 he seems to be ill 하면 seems가 현재죠. 그럼 to be ill도 현재가 돼서 그는 현재 아파 보인다. 그래서 만일 이걸 절로 바꿨으면 it seems that he is ill 현재니까요. he's ill 이렇게 쓴 거와 같다. 즉 to 동사 원형은 동일한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만일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he seemed to be ill 그럼 seemed가 과거니까 to be ill도 과거가 돼서 그는 아팠던 것처럼 보였다. It seemed that he was ill이 되는 거죠. 또 she said to be present 그녀가 참석한다고 말해진다. 그럼 is said가 현재니까 to be도 현재가 돼서 they say that she is present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to 동사 원형을 쓴 것은 앞의 동사와 시간적으로 같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앞선 시제 하면 이거는 to have pp 동사 en이죠. to have en을 쓰는 거다. 즉 to have pp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앞의 동사보다 앞선 것이다. 앞선 시다 이거지 절대 완료다 라고만 무조건 파악하면 틀린다 그랬어. 그래서 앞선 시란 to have pp를 쓴 거다. 그럼 예를 들면 he seems to have been ill 그는 보인다. 뒤에 to have been을 썼으니까 to have been은 seems란 현재보다 앞선 거예요. 그럼 현재보다 앞섰다는 것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까지 연관되어 있으니까 현재 완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it seems that he was ill 그가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할 수도 있고 it seems that he has been ill 그가 아파왔던 것처럼 보인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he is said to have killed himself suddenly 이때 he is said 다음에 to have killed가 나왔으니까 to have killed는 앞의 동사보다 앞서 있다 이 말이죠. 즉 they say that he killed himself suddenly와 같은 말로서 그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꾸림을 알 수 있죠. 또 the soldier was said 그 병사는 말해진다. to have died in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쓸 때 they said the soldier 다음에 앞선 시니까 과거보다 앞서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had died in the Korean War 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앞선 시는 to have pp다. to have pp는 앞의 동사보다 앞섰다는 뜻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미래다. 미래 시제가 있다. 자,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이 부정사가 만일 소망동사나 의도 동사가 있다고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소망이나 의도 물론 명사가 될 때도 있어요. 소망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쓴 부정사는 이것은 동일 시제가 아니에요.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상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I hope 나는 희망한다. To see you 하면 당신을 보기를. 그럼 지금 보기를 희망할까? 앞으로 볼 것을 희망할까? 앞으로 일이죠. 다시 말하면 I hope that I will see you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 밑에 I intend to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살 의도다. 그럼 의도다가 있으니까 산다는 것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 걸 말하니까 I intend that I will buy the car라고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I hoped to see you. 나는 당신을 보기를 희망했다 하는 것은 희망했다 그때가 아니라 미래니까 I hoped that I would see you라고 정리하게 되죠. 그 시제를 주의해서 표기를 해죠.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시제는 즉 동일한 시제의 표시와 앞선 시제의 표시와 미래 시제의 표시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 노트에 있는 요걸 기억을 해죠. 여기에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이루지 못한 소망 의도는 어떻게 표현될까? 과거 이루지 못한 소망 의도. 자,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소망 동사나 의도 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을 쓰면 이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미래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미래 일이다. 근데 소망 동사나 의도 동사 뒤에 to have pp를 만일 쓴다면 have en, have pp를 쓴다면 이건 미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먼저 일을 소망하거나 의도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건 이루지 못한 일이다. 시간 차이가 나니까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망이나 의도 동사를 아예 had pp라고 해놓고 뒤에다 부정사를 써도 이루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망 이걸 나타낼 때는 소망이나 의도 동사 과거형에 to have pp를 붙이든지 아니면 과거 완료에 부정사를 붙일 수 있다. 자, 그 표현은 시험 문제 가끔 보이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I hoped to have seen you 하면 나는 당신을 봤던 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즉 당신을 보기를 희망했지만 못 봤다는 뜻이죠. 즉 다시 말하면 I hoped to see you but I didn't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또 I had intended to buy the car 나는 그 차를 살 의도했지만 못 샀다는 뜻이니까 I intended to buy the car but I didn't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사의 주의사항은 독립부정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관한 내용 부정사의 시제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의 품사 활용 중에서 가장 그 범위가 다양한 부정사편 문법을 정리하게 되죠.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